미국 장기 금리의 급등세 속에서도 글로벌 시장의 AI 투자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수급 귀환이 반가운 요즘인데요. 과연 시장을 이끌 다음 주도주는 로봇과 AI가 될 수 있을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 국채 장기금리 급등세가 상당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뿐만이 아니고 주요국들의 글로벌 장기 국채금리가 모두 수년에서 수십 년 사이 최고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네.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단은 좋은 영향은 아니죠. 일단 네. 금리가 오른다는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자금 이탈은 계속 이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지금 현재 이 장기물에 대한 금리 상승 같은 경우가 좀 약간 좀 컨트롤하기 힘든 게 어떤 연준의 방향성, 연준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자체의 재정 적자를 좀 축소하기 위한 어떤 국채 발행도 있고, 특히 이제 AI 쪽과 관련된 이 빅테크 기업들, 특히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이 큰 기업들이 자금이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도 그렇고 어떤 자금을 좀 계속해서 지금 흡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자금까지도 지금 AI, 큰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국채 금리나 이런 자금을 계속 모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자금력이 튼튼하지 않은 그런 기업들한테는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금리가 올랐을 때 가장 큰 부담은 이 이자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에 대한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계속해서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금리 상승보다도 AI 기업들의 어떤 기대감, 또 발전 속도에 대한 부분이 더 우위에 좀 있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에 대한 상승보다도 이 AI 기업들의 향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앞서면서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 일단은 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안에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자금력이 풍부한 그런 기업들한테는 좀 제한적인 영향이겠지만, 이 중소 성장주 기업들한테는 이 타격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본다면 금리 부담을 견딜 수 있는 초대형 AI 관련주로는 또 자금이 쏠리고, 중소형주나 일반 성장주는 소외되는 시장 양극화에 대한 경계도 네. 좀 가져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현재 봤을 때도 여러 변수가 좀 있겠지만, 지금은 가장 그게 좀 큰 어떤 지금 많이 얘기하잖아요. 코스피, 네. 코스닥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런 쪽에서 더 이 갈림길을 더 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금리 상승 악재 속에서도 초대형 AI 빅테크 기업으로는 자금이 좀 쏠리는 게 뚜렷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증시에서 대형주 반등을 이끌고 있는 외국인 수급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본격적인 외국인 복귀 신호라고 봐도 될까요? 우선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게 좀 있긴 하지만, 네. 일단은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외국인들의 매수라고 볼 수 네, 있겠고요. 네. 어제까지, 지난주부터 어제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KRX로 보면 이 외국인 순매수 금액이 6조 6천억까지 됐거든요. 주간 단위로 보면 지난주에 6조 5천억 정도 됐는데 역대 최고예요. 주간 그 기간으로 보면은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이 최고인데, 근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이 자금이 거의 70%가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네. 이 반도체 기업들의 매수에 좀 집중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죠. 네. 또 이제 시장을 또 반도체와 비반도체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형국인데,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한 이유를 좀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밸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미국의 AI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이런 가이던스를 내놨을 때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이 메모리에 대한 수요 부분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 매수를 이끌고 매수를 적극적으로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따져봐야 될 게 이게 과연 뭐 패시브, 액티브 자금이냐, 아니면 단순 뭐 공매도를 어떤 해지하는 그런 자금, 그러니까 쇼커버링에 대한 자금인지 이런 부분도 계속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패시브나 액티브 자금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밸류적인 측면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계속 본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단순 이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왔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좀 계속 이 수급적인 부분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이 금액 자체가 좀 적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기 좀 편해지는 구조가 편해지는 구조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일단은 어제까지도 순 매수를 좀 이 KRX 기준으로 좀 보여줬지만, 과연 오늘 좀 이런 순 매수 랠리가 조금이라도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뭐 시장의 부담은 일부 낮아졌습니다만 외국인 수급이 계속 이어질지 반도체 수급이 또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 환원 정책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주요한 변수가 될까요? 그렇죠. 이게 저는 좀 많이 큰 변수가 될 수 네.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이 마이크론도 그렇고 샌드시크도 이 초과 이익의 100%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난 이번 달 초에 샌디스크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당일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지난주에 주주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준 걸 보면은 지금 현재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기업들의 향후 방향, 그리고 이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이 부분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네. 그렇고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곧 결정을 내릴 것 같고 이 주주하는 정책을 과연 미국 기업들의 그런 이 100%이 환원에 대한 부분을 따라갈 수 있을지 부분을 선택하겠지만, 만약에 샌디스크와 마이크론 따라간다고 한다면 외국인들 눈에는 매수에 대한 또 강도가 또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많이 지금 바뀌었어요. 얼마나 더 버냐,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AI에 대한 내러티브에 대한 부분을 얼만큼 해소하냐, 또 AI 쪽 안에서 이 삼성전자와 이 하이닉스 기업이 그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부분을 얼만큼 더 시장에서 더 평가를 할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결국 외국인 귀환의 지속성은 이 반도체 투톱의 향방 그리고 주주 환원에 달렸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혀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랩을 출범시키면서 로봇 기술 내재화에 나선 삼성전자입니다. 이제 로봇 산업이 단순한 뭐 R&D를 넘어서 본격적인 상용화와 사업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메모리, 그러니까 네. 하드웨어 중심의 실적이 지금 나오는 구조인데, 네네. 분명히 삼성전자에서도 느낄 거예요. 분명 이거는 사이클이 좀 좋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메모리 가격 상승에 의한 뭐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실적이 좋아지지만, 이 사이클이 뭐 몇십 년 가진 않겠죠. 네. 그런 부분을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업 중심, 신사업 중심으로의 이 방향성을 지금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구체화한 단계가 이 피지컬 AI,
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그 전에 어떤 가전 쪽에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좀 비전 프로나 여러 지금 사업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RS 팀이나 이 피지컬 AI 쪽에서의 투자를 지금 하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괜찮습니다. 그 전에 이제 삼성전자 구조 자체가 물론 이 메모리, 이 반도체 쪽으로 인식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사업 부분 자체가 시스템 LSI 사업부도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도 있고 또 이제 이 전장 사업이나 여러 부분 담당하고 있는 하만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가 이 피지컬 AI 사업 쪽에 물론 이제 들어갔을 때는 초기일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업그레이드 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전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대주가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 전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이 로봇 기업들의 이 지분 투자나 이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하드웨어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초기 단계라고 하지만 네. 지금 모든 거의 로봇 기업들이 실적이 바로 나오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전부 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사업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뭐 로봇 산업에 대한 활기도 될 수 있겠고 삼성전자의 향후에 이 미래 먹거리에 대한 어떤 비전이 좀 시작이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뭐 결국 메모리 반도체 편중도를 낮추고 산업 자동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수익성을 챙기려는 전략적인 행보로 해석을 네.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관련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로보틱스가 중국 현대차 공장에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구축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로봇이 실제 제조 현장에 대거 투입되는 사례가 되잖아요. 뭐 피지컬 AI 시장과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도 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로봇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얼만큼 이제 빨리 네. 돈을 벌어들이냐 이 부분도 축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대차가 지금 베이징 현대 쪽에서의 생산 기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지금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하필 이제 중국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중국이 뭐 중국 시장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중국을 통해서 해외 수출을 오히려 더욱더 가속화하려는 전략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지금 현재 중국 안에서도 현대차가 좀 중국의 차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에서 이 베이징 현대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일단은 중국의 인건비나 어떤 자동화 설비나 하기에는 뭐 부지 자체도 만들었을 때는 가격적인 측면,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한 어떤 이득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유럽 쪽에서의 차에 수출을 했을 때 가장 큰 게 이제 슬로바키아나 체코 쪽에서의 공장을 통해서 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통한 어떤 수출에 대한 거점을 좀 마련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크고 그 안에서 이 자동화 로봇에 대한 부분을 도입하면서 설계부터 제조까지 또 포장까지도 바로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줄이는 부분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좀 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과가 나왔을 때에 그동안에 현대차 그룹이 어떤 보스터 다이내믹스에 대한 그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실적으로 언제 보여주냐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많이 관심이 좋았는데 이 부분이 만약 실용화된다고 한다면은 이 평가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로봇 산업 자체에 대한 부분의 밸류적인 측면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편 이렇게 현대차 그룹 내에서 로봇 자동차가 확대되면 뭐 계열사 간 역할도 더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 그룹사에 대한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1차적으로는 이 현대 그룹 안에서 이 로봇 사업 부분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조직들의
수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사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자율주행 이 물류 로봇 그리고 이 주차 로봇을 좀 개발하기 있기 때문에 어떤 현대 위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이제 현대 오토에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 그 로봇의 어떤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안에서의 이런 로봇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했을 때 전체적인 어떤 수주에 대한 부분은 현대 오토에버 쪽으로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현대 로템은 좀 방산 이미지가 좀 강하긴 한데 네. 지금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무인화 기술이나 또 이제 웨어러블 로봇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수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봇과 함께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국내 AI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AI 경쟁이 이제 뭐 LG, SKT, 업스테이지 이런 3파전으로 압축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뭐 국내 AI 산업의 현 주소랄까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글쎄요, 이제 저는 초기 단계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일단은 미국의 AI 기업들이 시장을 네. 대부분 점유하고 있고요. 네네. 이 언어 모델이나 LLM 본다고 하더라도 영어죠. 영어이기 때문에 이 AI 쪽에서의 어떤 그 시장에서의 그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글쎄 저는 미국 그다음에 중국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독자적인 이 AI 기술에 대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 뭐 어떤 경쟁 프로그램 하듯이 지금 이제 국가대표 AI를 좀 하고 있긴 하지만 글쎄요, 그게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글쎄 AI는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상호 연동도 해야 되거든요. 기술력도 계속 서로 이제 보완하면서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과 부분보다도 일단 의도 자체에 대한 부분을 좀 높게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세 곳으로 압축됐지만 그 전에 이 네이버도 그렇고 NC가 좀 탈락했잖아요. 네. 근데 한번 제가 봤는데 다시 참가 의사를 줬지만은 참가를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은 어떤 국가적인 그런 사업 부분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좀 많이 들고, 네. 차라리 자체적으로 AI 사업 쪽을 민간 쪽으로 진출하면서 실적으로 좀 연결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좀 많이 깔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에서 하는 이 국가대표 AI 같은 경우에 의도 자체에 대해서는 좀 높게를 하고, 그리고 관련돼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 금리 변수와 외국인 수급 속에서 다음 주도주로 떠오르는 로봇 그리고 AI 산업의 실질적인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홍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